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소중한 당신께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검찰과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6월에 있었던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 당시 황산 테러 사건으로 인해 저는 얼굴, 목, 양팔 등 전신 25% 3도 화상이라는 피해를 보았고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통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만큼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범죄 피해자 지원 관계자분께서 제 병실에 면회를 와주셨고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말씀만 들었는데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검찰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자주 접하는 얘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되게 궁금한데요. 피해자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연을 듣고 왔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때 당시의 사건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가 2009년 6월이었어요. 직장과 먼 곳에서 살다 보니까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서둘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머리 모양도 입고 있던 옷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그런 짜증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오기 싫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준비해서 출근길에 나섰는데 누군가 제 오른쪽 편에서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걸음을 좀 늦춰보기도 하고 좀 빠르게 걸어보기도 했는데 제 복복에 맞춰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액체를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막았는데도 제 얼굴이나 몸 여기저기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다 튀었죠. 진짜 귀여워. 진짜 놀라셨겠다. 뭔가 그냥 느낌상 이게 그냥 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액체가 더 흐르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도와달라고 주변에 소리를 쳤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사람들이 좀 없기는 했었죠. 근데 진짜 용기 있게 외치셨네요. 사실 저 같아도 그 당시 상황이라면 소리도 못 지르고 당황해서 막 놀랬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좀 도와줬나요? 네, 다행히도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한두 분씩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119도 같이 왔습니다. 그게 통증이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었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신 건지. 네, 제 사건이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검찰의 피해자 지원 관계자분들께서 제 병문안을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사실 지금이야 다 경험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의심스럽기도 했을 것 같고 진짜로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반신반의하긴 했죠. 검찰에서 도와주신다고 하셔도 사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정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나 병원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던가요? 제가 피부 이식까지 했었어야 돼서 치료비가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당시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요. 사실 저한테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사실 그 이유였어요. 그래요? 뭐죠?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 후에도 피해자 지원 부서에서 네. 지속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네.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거든요. 생계비 지원까지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신체적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라는 곳이 생겨났었어요. 스마일 센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외상으로 제가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때였는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용기도 내고 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큰 도움 받으셨네요. 예전에 저처럼 상처 입고 치료에 빠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검찰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검찰의 피해자 지원 제도 덕분에 제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자칫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려운 극복 다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석훈입니다. 네, 김승근 검사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그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사실 저는 검찰에서 이렇게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제도 자체가 피해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검찰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또 학자금, 장례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안타깝게 사망하시거나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는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하실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성폭력 등 일부 범죄 피해자분들께는 형사 절차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법정에도 동행해 주시고 변호사도 선임에 도움을 주시고. 네, 맞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분들의 진술권을 보장해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분들에게 사건 처분 결과와 같은 절차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범죄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까운 검찰청이나 지원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네.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서 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유족인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서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네. 이분께는 중상해 구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생계비와 치료비도 지원되었는데요. 네. 검찰에서는 범죄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치료비를 지원해드리기도 하고 검찰청과 연계된 심리상담사와의 상담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분께는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범죄 피해로 생계가 좀 어려워져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계비와 학자금도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안타깝게 범죄로 피해자분께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례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의 경우에 치료비 지원을 해주신다고 네.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그러면 5주 미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5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신 피해자분들께서는 가까운 검찰청에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교제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제폭력 관련 강력 사건들을 보면서 피해자분들이 이주에 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주거 지원이나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피해서 음. 재판 확정 시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가옥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검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듣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검찰이 이런 역할까지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네. 우리 이석훈님께서 네네.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홍보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회만 된다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영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검사님께서 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먼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고요. 네. 또 가까운 검찰청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에 따른 지원 절차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검찰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강력 범죄들. 아무도 다치는 이가 없어야겠지만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찰의 문을 두드리세요. 검찰은 늘 범죄 피해자와 함께하겠습니다.